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스튜디오 이제 오른편에 한 화면에 누리호 그 현장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방송하면서 와, 제발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또 4시에 발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저희 성공을 염원하면서 오늘 시장 또 두 분과 함께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종목의 OX 첫 번째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볼게요. 메타버스 반등 기대의 모멘텀 살아 있습니까? 두 분이라면 자이언트 스텝 어떻게 보시는지 OX로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X가 떴어요. 속상하게. 아니 그렇게 뭐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하는데 막상 이 종목은 못 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을 검색어에 넣으면은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뿐 자이언트 스텝 관련된 기사라든지 어떤 모멘텀을 찾아볼 수 없다는 데에서 일단 전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이언트 스텝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메타버스라든지 게임 쪽 관련해서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어서 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사실 지속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는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다행히 이제 수급 면에서는 최근 과대낙폭 섹터로 약간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같이 늘어나는 부분은 좀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최근에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걸로 보여줄 수 있고요. 아직은 뭐 시장에서 메타버스라든지 NFT 그리고 뭐 관련해서 시장을 다시 주도할 만한 어떤 모멘텀을 찾기에는 아직은 조금 힘들다. 지금은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의 상승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반등이다. 아직 그 모멘텀을 찾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두 분 모두 X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으로 한전기술을 확인해 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원전주로 엮였을 때는 맨날 상승할 때만 다뤄봤는데 오늘은 급락하고 있는 이 상태를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정부의 한국전력 자구 압박에 지금 한전기술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주가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한전기술. 아니 한전기술이 원래 그 원전 테마로 엮였을 때만 해도 기대가 컸었거든요. 작년 연말에는 11만 6,5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58,400원입니다.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블록들 전망 때문에 일단 이 비는 피할까요? 네, 우선 그러니까 한전기술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은 나 있는 상황이지만 네.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작년에 고점 대비해서 10만 원대에서 지금 5만 원대까지 하락했지만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10,000원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2년 전 주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지금 한 5, 6배 정도 상승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2021년도에 주가가 거의 저점 대비해서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뭐 이제 실적의 큰 폭의 개선과 함께 상승한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미래 먹거리로 소형 원자로 관련해서 이런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한전기술이 그 테마의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근간에는 바로 작년에 그러한 유동성 랠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 뭐 작년 한창 유동성 랠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년 한 연말에 한 10월, 11월 달에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기존의 이제 원전 축소에서 이제 또 원전 확대로 또한 이제 해외 원전 수출 확대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수혜가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현재 주가 레벨이 지금 과거 평균 레벨 대비해서 한 5배 이상 지금 상승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의 현재의 시장 컨셉이 지금 철저하게랑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이제 실적에 좀 집중하는 그러니까 긴축 모드로 지금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전기술의 이러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와 함께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한국전력의 이러한 블록대 이슈가 좀 주가에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전기술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X를 주셨습니다. 오늘 오르가는 종목이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마지막 종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급등했던 종목 효성 OMB를 꼽아봤습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를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워낙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 곡물가 상승으로 들어갈까? 아니 내가 고점이지 않을까? 말까? 오르네 갈까? 계속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그런가 보네요. 네. 네. 이 효성 OMB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이라면은 이 종목을 수혜주로 보시겠습니까? OX는요? 아니, 오늘은 뭐 오를 받은 종목이 없어요, 팀장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종목을 그렇게 고르신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해요. 네. 네, 일단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말씀하신 대로 갭상승 시작했고요. 네. 하지만 그만큼 또 변동폭이 워낙에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9% 상승 이어가고 있고 최근 4거래일 연속으로 한 20% 정도 올랐는데요. 그 전에 이미 20%를 뺐기 때문에 그만큼 오른 부분이다. 한마디로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효성 OMB가 또 문제가 있는 종목은 사실 아닙니다.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유기질 비료를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공급처가 농협입니다. 농협에 납품하는 매출 1위의 기업이고요. 그런 만큼 안정적인 매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료, 비료라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층이 다양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좀 일반적인 한정된 수요층이 있고 효성 OMB가 납품한 농협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뭐 판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 그러다 폭발적인 성장세에 대한 부분을 좀 담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효성 OMB는 철저하게 지금은 이제 사료, 비료라든지 곡물가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테마주로 급하게 움직이는 변동폭이 큰 종목이 뭐 신성홀딩스라든지 그리고 사료 관련주, 뭐 샘표라든지 이런 종목들과 함께 서로 그 내에서 종목을 바꿔가면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인다라고 해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효성 OMB를 뭐 매매를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네. 이렇게 좀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짧은 좀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다. 오랫동안 가져가면은 한동안 좀 고생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같이 최근 들어 상승폭이 좀 있었던 날에는 일단은 익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나오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수익권이신 분들은 차근차근 나오시는 게 어떻겠느냐,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를 받은 종목을 못 골랐네요. 죄송해요.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또 마감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 볼까요? 마감에 산다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안정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 R2R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R2R이 뭔가요, 팀장님? 네, 일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씨, 너무 무섭습니다. 마감팀 너무 웃음이 없어서 무섭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열어볼게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 KT고 R2R 기술은 PNT 갖고 있는데 KT가 안정적인 건 알겠는데 네. 계속 매수 타이밍을 놓치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은 뭐 K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좀 재미없는 주식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 그러니까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좀 아주 좋은 또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주가도 뭐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아시다시피 KT 같은 경우에는 뭐 통신주, KT를 비롯해서 뭐 SK텔레콤이라든지 LG유플러스 이러한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는 대표적인 국내 이제 내수 기업이죠. 그러니까 실적은 꾸준하게 현금 흐름이 이제 창출이 되는데 과연 이제 성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의문점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고배당 매력 밖에는 거의 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분기에 KT 같은 경우에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안정적인 그러한 고배당주에서 이제 이익 성장까지 나타나는 그런 성장주로서 또 변모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지금 우호적인 통신 업황 환경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 1분기에 이어서 지금 2분기에도 꾸준하게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1분기 실적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이상 이익이 이제 급증을 했는데요. 최근에 거의 한 10년 정도, 최근에 한 10여 년 기간 동안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실적 기반에는 이제 5G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이제 ARPU가 상승하는 점이 가장 크게 좀 기여를 했는데요. 지금 여전히 지금 5G 가입자 수가 핸드셋의 지금 기준으로 한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5G
가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지금 통신사들의 지금 경쟁 강도도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이러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비용 감소에 따른 이러한 좀 향후 이제 OPM 추가적인 OPM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꾸준하게 이러한 이익 개선과 더불어서 이제 배당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예상 배당이 한 2,2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지금 배당 올해 DPS 기준으로 한 6%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상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배당 매력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개선과 배당 매력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최근 같은 이러한 불확실한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꾸준하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시장 컨셉에서 가장 좋은 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KT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 종가에 매수해서요? 네, 오늘 뭐 지금 아까 매수 타이밍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KT 보시면 지금 최근에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번 달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 한 거래일도 제외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5월 말경부터 하면 지금 한 17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그만큼 지금 뭐 사실상 타이밍과 상관없이 주가가 지금 뭐 상승 하락과 여부 상관없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시장의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하게 되면 좋은 또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수익률 한 6%대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지금 뭐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한 4만 원대 한 중반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 추가적인 이제 목표 주가 상향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우선은 한 목표 주가 한 4만 5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은 한 기술적으로 한 121 이평선 위치하고 있는 3만 4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염정 팀장님 종목 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죄송해요. 네, 시간을 안 주시네요. 제가 또 끝나고 드릴게요. PNT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PNT 코스닥 30위 기업이고요. 2차 전지 장비 업체입니다. 아까 R2R 기술 어떤 거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거 먼저 답변 드리면 텐션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텐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박이라든지 알박을 코팅할 때 이제 속도를 제어를 함으로써 구김 없이 집 전체를 이제 감는 이런 기술력인데요. 이에 대한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높은 부분이고 이에 대한 부분으로 수주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로는 이제 국내 기업으로는 뭐 SK온이라든지 SK온이 3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매출액에 그리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전반적으로 골고루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해외 고객사 역시도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장비주 쪽으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PNT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캐파가 연간으로 6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1조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수주에 맞게 증설에 대한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대한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약 한 15% 정도의 영업이익률의 개선세가 전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신다고 한다면 이제 대장주로서 움직임이 가장 강한 PNT 봐주시면 좋겠고 외국인들의 최근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외국인들의 보유 지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6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 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PNT 목표 주가 6만 5천 원, 손절가 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